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있죠. 네, 해제 사유가 5개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같이 화면을 볼 수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해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적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즉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그리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누지게 되죠.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혼용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은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그리고 혼용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십 명, 아니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즉 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하면 수백 명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거죠. 3년 동안 실시계획과 신청이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했지 사실상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하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행비자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이제 사업이 무사하게 잘 진행됩니다. 잘 진행돼가지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잘 진행됐고 그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납니다.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그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고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네,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해제 사유 몇 개 했죠? 3개를 여기까지 쉬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과 신청이 없으면 다음 날 해제.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우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배워요. 여러분 그 지정권자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거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선후가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뭐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했거나 개발계획 공모, 그리고 미개발 지역, 뭐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이나 혁신도시 건설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구역 지정 고시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도 다시 3년이에요.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단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죠.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상, 330만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거대한 신도시가 개발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자, 그 2년과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지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이 없으면 다음 날 해제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다시 5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생산관리지역이었다고. 근데 여기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해버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해버리면은 그 지정 효과로서 생산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죠? 그렇죠.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죠.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공수로 본다. 그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은 생산관리에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공수로 법적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의제된다. 법적으로 간주가 돼버려요. 근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할 때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이었거나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2년과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잖아요. 자,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사실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되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시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이 도시지역은 옛날에 지정되기 전 생산관리지로 환원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됩니다. 단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토지의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 지정 전 용도지로 환원되어 버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은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잖아요.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 사업이 끝난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 완료 공고나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이미 또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도시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어 용도지역 환원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죠? 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5개를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환원까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용도지역 환원 읽어드릴까요?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교급성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구역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구역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또 지구단위구역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아요. 다만 위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여러분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는 것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환원이나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폐지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 같이 봅니다. 자, 일단 개념 설명 조금 듣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 정도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에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데 효율적으로 도시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A지구, B지구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지구로 분할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도시개발을 지정하면 이게 뭐죠? 분할 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이것을 분할 지정이라고 하고요. 분할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지정이 가능합니다.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하거나 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때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하거나 뭐죠? 분할 지정이 되죠. 그리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게 뭐죠? 결합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 모두 법상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분할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서 밑을 쭉 껐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만 분할 지정할 수 있다.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별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합 지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 지정은 뭐냐면요. 여러분, A지역과 B지역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A지역과 B지역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가운데 뭐 산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북한산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관악산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A지역과 B지역, 서로 떨어진 지역을 도시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A지역과 B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죠.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여기다가 한 개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결합지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것이 결합지정 그렇게 되고요. 그때 결합지정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결합지정의 요건. 자, 보면 첫 번째 낙후지역 등이 포함되죠. 자,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자, 결합 지정되는 대상 둘 중 하나는 그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낙후지역입니다. 발전된 지역입니까? 낙후지역입니까? 낙후된 지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결합 지정의 요건 첫 번째. 둘 중 하나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낙후지역 등이 결합 지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죠.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떨어진 A지역과 B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한하려면은 제한 대상 각각의 지역별로 이쪽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쪽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줄 것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죠. A지역과 B지역은 플러스 결합식에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수용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요건이 있죠. 자, 떨어진 지역별로 각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죠. 각각의 제가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사업재성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